안녕하세요.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 진행을 맡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양시장 지수 상황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오늘도 빨간불을 켰습니다. 갭상승을 하면서 61선을 오늘 동시에 돌파하는 모습인데요. 코스피가 0.5%대 탄력 이어갑니다. 2,473선 거래되고 있고요. 코스닥이 오늘 탄력이 상당히 강합니다. 오늘 제약바이오가 힘 받고 있는 게 특징인데 또 여기에 더해서 위메드를 비롯한 게임주들도 어제에 이어서 강세를 이어갑니다. 여기에 따라 관련 종목이 밀집한 코스닥이 오늘 1% 이상의 시원한 상승 나와주고 있습니다. 현재 825선 지납니다. 이어서 수급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거래소 살펴보시죠. 네, 외국인이 5거래일째 매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수급은 대형주 매수에 쏠려 있는데요. 특히 카카오와 카카오페이가 매수 창구 5위 안에 올라 있습니다. 이 카카오 그룹주는 뒤쪽에서 자세히 살펴보겠고요. 기관만이 오늘 출하하네요. 800억 원 가까운 팔자세 나타냅니다. 이어서 코스닥 매매 동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외국인은 코스닥에서도 삽니다. 어제 800억 원대 매수에 이어서 오늘도 이미 어제자의 매수 대금을 돌파한 흐름이고요. 900억 원가량 사자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는 제약바이오가 상당히 강한 모습입니다. 수급 상위 목록에도요. HLB와 알테오젠 그리고 ST팜 등이 랭크가 되어 있고 이 종목들 전부 10%가량의 시세 분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슈에 따른 종목들도 확인해 보시죠. 카카오가 역대 최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영업이익이 1,700억 원대로 컨센서스의 대체로 부합을 했는데요. IT 기업들이 앞으로는 감익이 시작될 거란 이야기가 계속 나왔고 카카오도 주가가 고점 대비 반토막 이상 깨졌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성적표로는 배신하지 않고 있는 카카오고요. 여기에 따라 그룹주들 일제히 급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카카오는 오늘 컨퍼런스 콜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일단 카카오 화면, 그러니까 친구 탭이나 프로필 탭을 다시 개편하겠다고 밝혔고요. 더 가볍게 소통할 수 있는 영역을 만들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앞으로 SNS적인 기능을 더 강화할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오픈 채팅의 경우에는 그동안 별도의 마케팅이나 수익 모델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이 오픈 채팅 쪽에서 수익을 창출하겠다, 광고 수익이나 검색 수익을 창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도 상위 1% 투자 전문가에게 조언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필승 종목 오늘도 소개를 받아볼 거고요. 거기에 이어서는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체크하는 1:1 종목 상담 시간도 가져보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도 본격적으로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의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요일이고요. 김대호 전문가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대호 전문가와 잠시 후에 종목 상담 코너까지 이어가 보겠습니다. 거기에 앞서서 오전장 핫한 종목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아침장에서는 시멘트, 레미콘 섹터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시멘트 업계에서 인상 이야기가 나오면서 특히 한일시멘트가 이미 9월 1일자로 인상을 하겠다라고 업계에 통보를 했죠. 여기에 따라 급등, 시세 분출이 있었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좀 눌립니다. 한일시멘트가 7%대까지 낙폭을 줄였고요. 후발주자 고려시멘트, 삼표시멘트, 동양까지 전부 음봉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어떤 종목에 투자자들이 관심 갖고 있을까요? 오전장 핫 종목 김도원 캐스터와 확인해 보시죠.
네, 지금 이 시각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에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검색어 상위 탑 10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오프닝에서도 확인을 해보셨던 것처럼 카카오 그룹주들이 오늘 일제히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카카오페이의 탄력이 가장 강합니다. 2분기에 호실적을 기록했던 다른 자회사들보다도 2분기에 적자를 기록을 했지만 하반기에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큰 카카오페이가 오늘 시장에서 가장 부각이 되고 있는 흐름인데요. 이 본업의 성장세는 2분기에도 뚜렷했습니다. 3분기에는 오프라인 결제처 확대와 대출 상품 라인업의 강화로 결제와 금융 서비스 등 본업에서 더 높은 성장세가 예상되고 있고요. 또 새로운 자회사 카카오페이 증권과 카카오페이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반영이 되면서 내년 연간 실적 성장률이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도 카카오페이의 결제 거래액이 고성장하고 있는 점이 긍정적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장 현재 10% 이상, 12% 가까운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약 2달 만에 7만 원 선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영우 DSP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 업체인데요. 지난 2일에 삼성 디스플레이와 OLED 검사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밝히면서 오늘까지도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2일에 한 차례 급등이 나온 뒤에 어제는 잠시 쉬어갔고요. 오늘 다시 한번 장대 양봉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계약 금액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국내 디스플레이 기업들이 OLED 전환에 속도를 내면서 영우 DSP의 검사 장비 수요가 더욱더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요. 또한 앞으로 AR과 VR 등 이 디스플레이가 발전을 하면서 검사 장비 적용 범위가 더욱더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무려 25% 이상의 급등 흐름을 보였고요. 현재는 17%대 상승 탄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에코프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BM의 2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오늘 증권가에서 긍정적인 분석들이 연달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주가를 보시면 에코프로 BM보다는 에코프로의 탄력이 더 강한 모습입니다. 오늘 삼성증권에서는 에코프로에 대해서 이 모회사의 할인율 해소가 지속적으로 기대가 된다라는 분석을 내놓았는데요. 이 가장 핵심 자회사인 에코프로 BM은 3분기에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해외 증설을 순조롭게 진행을 하면서 생산 캐파가 올해 12만 톤에서 2024년 28만 톤까지 확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자회사의 실적이 증가하면 에코프로에도 긍정적인 영향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앞서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에도 상반기에 수주가 급증했다라는 소식을 밝힌 바 있습니다. 오늘 삼성증권에서는 에코프로에 대해서 역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고요. 현재 구간 5%대 탄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검색어 상위 탑 10 종목들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네, 오늘도 검색이 가장 많이 되고 있는 종목 10가지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복습을 해보죠. 네, 전문가님, 저는 오늘 일단 제약바이오주가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네네. 셀리버리도 있고 박셀바이오, TNR 바이오팹 이런 종목들이 눈에 띄었는데 전문가님은 어떠셨어요? 일단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앞으로 제약바이오 관련된 일정들이 있잖아요. 뭐 세계 폐암학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참여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보는 거는 지금 시장에서 제약바이오 분위기도 굉장히 좋거든요. 한 2주 정도 전부터 해서 흐름 굉장히 좋은데 한번 체크해보는 거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다만 오늘 우리가 확인해볼 종목은 네. 신규 상장주, 제가 매번 나올 때마다 신규 상장주가 이제 상장을 하면은 날이에요. 상장을 네. 하면은 이야기를 하는데 네. 한번 세비캠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비캠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오늘 세비캠 상도 터치를 했던데 일단 투자자들 반응부터 살펴볼게요. 오늘도 핫한 종목 토론방, 먼저 SPIR이라는 아이디 쓰시는 분입니다. NPC랑 비교하면 시총은 2천억 원이 딱 적당하다라는 의견이었고요. 두 번째 분은 이거 유통 주식수 적어서 얼마든지 슈팅 나올 수 있다라고 또 자체 분석을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보율 700% 미쳤네, 무증 가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일단 저는 여기서 이 댓글이 제일 눈에 띄네요. 이 종목도 무상증자 가능성이 있을까요? 가능성이 없다라고는 못하겠죠. 신규 상장주들의 지금 최근 트렌드를 보면은 상장 이후에 그러니까요. 공모가를 이제 공모가가 아니라 유통 물량을 좀 적게 하고 나중에 무상증자하는 그런 행태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많이 취했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를 할 수는 있는 내용입니다만
뭐 이렇게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이 기업들이 신규 상장을 하게 되면 뭐 보호예수 물량들도 있고 이것저것 고려할 게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봤으면 좋겠네요. 일단 그리고 맨 위에 있는 저는 댓글이 가장 좀 눈에 많이 들어왔어요. 네. 이 비교 대상을 지금 NPC랑 비교를 했는데 어떻게 비교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NPC라는 기업 자체가 폐배터리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는 있지만 네. 실질적으로 이 플라스틱 사출 관련된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비교 대상을 뭐 매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비교를 하면은 시가총액이 2천억이 아니라 한 200억 정도 나와야 될 텐데 비교를 잘못하신 것 같아요. 뭐 대표적으로 그렇군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비교 기업은 뭐 코스모 신소재 같은 기업들이 아무래도 될 것 같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지금 2천억이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딱 적당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고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이제 폐배터리 관련주들 뭐 상장하면서 이 성장성 부각되면서 좀 평가를 높게 쳐줬기 때문에 한 2천억에서 2,500억 정도 수준이면은 뭐 좀 더 이 성장성들을 고려를 했을 때 그 정도는 받을만하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에 내용은 틀렸지만 뒤에 내용은 맞는 말이었기에 어느 정도 그 정도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우리가 이 트렌드를 좀 읽을 필요가 있죠. 시장을 볼 때 최근 들어서 폐배터리 관련주들 지속적으로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 역시 계속해서 부각을 받고 호실적들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장성을 조금 더 줘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주요 고객사부터 하나하나 짚어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 세비캠이라는 기업 같은 경우는 LG화학을 주요 고객사로 이번에 뭐 공모청약 설명서, 투자 설명서 같은 것들을 보면은 LG화학을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이 부분은 LG화학에 대해서 납품을 하고 있다. 이게 아니라 LG화학으로부터 인정을 받아가지고 추후에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더 많은 고객사를 둘 수 있는 이 성장성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주목해야 될 내용들을 보면 매출 원가율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해당 세비캡이라는 기업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번에 상장을 또 했죠. 성일하이텍이라는 기업이 상장을 했는데 그 기업과는 조금 다르게 이 공정 간소화를 통해 가지고 이제 매출 원가율 자체를 68%까지 낮췄다. 이 평균이 한 80% 후반대, 88%에서 90% 정도 되는데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은 추후에 이 설비 투자가 진행이 됐을 때 그런 기대감들은 크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점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폐배터리 산업 자체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커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품 수명을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품 수명이 배터리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한 10년 정도가 이 사이클이 유지가 되는데 그거를 생각을 하면 2024년도부터 한 10,000개 이상의 이 폐배터리가 나와준다. 지금은 굉장히 적은 수준으로 배터리들이 회수가 되고 있지만 그때가 되면은 더 폭발적인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쪽 섹터, 이 폐배터리 관련 섹터들은 신규 상장주든 기존에 이 신규로 뭐 투자를 하는 기업이 있던 전체적으로 좀 체크를 할 필요는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모청약 통해 가지고 전구체 복합액 이 생산 시설을 설립을 기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캐파 증설 역시도 한번 기대를 같이 해보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신규 상장주 세비캠 종목을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오전장 핫 종목 코너는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잠시 후에는 김대호 전문가가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점검해드립니다. 종목 상담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2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방법은 QR코드를 찍고 채팅방으로 입장하는 방법입니다. 채팅방에 들어오셔서는 매수가와 종목의 이름 그리고 비중까지 3가지 정보는 반드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QR코드가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메시지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실 때는 종목의 정보를 보내시는 게 아니고요. 김대호라고 오늘 출연한 전문가 이름 3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시청자님의 번호로 역시나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요. 그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종목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오늘의 필승 종목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한 종목을 준비해 주셨죠, 김대호 네. 전문가님. 오늘 종목은 힌트 보면서 바로 조금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오늘 힌트 좀 쉽네요. 네, 어떤 종목이 비행기니까, 생각이 나실까요? 비행기니까 항공주 아닐까요? 항공주 너무 쉽게 생각하신 것 네. 같은데 조금만 뽑아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번엔 또 창의력을 너무 발휘 못했군요. 글쎄요, 자. 어떤 종목일까요? 사실 비행기를 제가 가지고 왔지만 최근에 이제 국제 정세와 굉장히 연관이 있는 이미지입니다. 뒤에 혹시 보시면 펠로시 지금 의장이 그쵸. 타고 온 전용기? 펠로시 의장이 타고 온 전용기인데 그렇군요. 해당 관련된 이슈를 좀 체크를 해보자 해가지고 오늘 힌트를 준비를 했고요. 관련된 종목도 조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네. 힌트 한번 더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어서 힌트를 좀 체크를 해보면요. 미중무역 분쟁 수혜주로 좀 분류가 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해당 내용을 같이 좀 체크를 해보면은 미중무역 분쟁 이슈 발생 시마다 급등했던 이력이 존재한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는 기업이라는 점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소에는 굉장히 잠잠한 움직임들을 보이다가 이런 이슈들이 발생했을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급등이 나와주는 종목군이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2019년도 분쟁 당시에도 이제 미국 농산물 수입을 중단하는 중국에서 수입을 중단한 이력이 있었거든요. 이런 이슈들이 발생했을 때 큰 폭으로 상승을 했던 대장주 역할을 했던 종목이라는 거, 그 부분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이 펠로시 의장이 또 방문을 하면서 이 대만산의 농수산물을 또 수입을 금지를 시켰습니다. 중국에서 이렇게 금지를 시켰는데 그 관련해 가지고 제품군들이 이제 가격이 원가율이 낮아질 수 있겠죠. 대두가 뭐 많아진다라든가 뭐 옥수수가 많아진다라든가 이런 이슈들이 발생을 하면 결국에 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 가지고 가격이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격이 떨어지면 원가율이 낮아질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수혜주로 조금 분류를 해볼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장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다음 페이지를 보면 해당 기업 같은 경우는 동종업계 대비해가지고 굉장히 높은 투자 비용을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 물론 이 업종 자체가 투자 비용, R&D 비용 자체가 낮은 업종에 속합니다. 다만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대형 이 식품업계 대비해가지고 굉장히 높은 투자 비율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식품업체들 평균적으로 1% 정도의 투자를 하고 있는데 3.5% 정도의 투자 비율을 가지고 있으니까 신제품에 대한 기대감들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이다. 성장을 위해서 투자를 아끼지 않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많은 투자들을 이어가면서 최근 들어가지고 기존 브랜드에 대해서 좀 탈바꿈을 많이 진행을 했죠. 기존 매출군들이 사실 거의 독점에 가까운 수준으로 굉장히 높은 이 매출액을 보여줬었는데, 매출 비중을 보여줬었는데 이게 좀 신제품들이 역전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포인트들을 조금 기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다음 페이지를 체크를 해보면 실적적인 측면도 지금 나와 있죠. 지속적인 성장세가 나와주고 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매출액을 보면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조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9년도에 2천억대에서 지금 2021년도 기준에 3,500억대까지 2,800억에서 3,500억까지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다는 점 포인트로 기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결국에 매출액이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외형이 커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조금 기억을 하시면 좋겠네요. 2018년도에 해상 기업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미국 최대 식품 박람회에서 혁신 제품 선정 아이템에 이렇게 선정이 되었다. 그런 것들도 조금 힌트가 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진출한 분야들을 좀 체크를 해보면요. 뭐 양식, 뭐 통조림 같은 사업들 지속적으로 확장을 하고 있는 식품 관련주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해당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방송 말미쯤에 재차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필승 종목 힌트는 이 중미 무역 분쟁의 수혜주다라는 말씀이었고 식품 쪽 기업이라는 힌트도 주셨습니다. 오늘도 방송 끝까지 함께 하셔서 이 종목 알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종목 상담 코너가 진행이 됩니다. 오늘 김대호 전문가가 여러분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 텐데요. 이 채팅방에 참여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위 1% 투자병법 종목 상담 전용 채팅방으로 입장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QR코드 화면에 지금 띄워드리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직접 촬영하셔서 입장하는 방법입니다. QR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를 가져다 대시면 링크가 나타날 텐데요. 이 링크를 클릭하시고 익명의 채팅방으로 무료 입장 바로 가능합니다. 채팅방에 상담 신청하실 때 잊지 마셔야 할 것 3가지. 상담받고 싶은 종목의 이름, 종목을 매수한 가격, 그리고 비중 이렇게 3가지 꼭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방법은 문자 메시지로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문자는 샵 3772번으로 한 통만 간략히 보내시면 됩니다. 오늘 출연한 전문가 김대호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저희가 시청자님의 번호로 채팅방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TV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상위 1% 투자병법 오늘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대1 종목 상담 코너 바로 이어가시죠.
네, 오늘도 방송 시작과 동시에 여러 시청자분들께서 채팅방에 입장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의 상담자 첫 번째 사연은 무엇일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수고하십니다 하고 웃음 지어주신 어피치님, 제로투세븐 종목이고요. 매수가 1,600원, 비중 5%입니다. 추가 매수해서 끌고 가면 손실 안 보고 탈출할 수 있을지 진단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어요. 자, 제로투세븐 아동용 의류나 화장품 만드는 업체죠. 오늘자 가격이 많이 좀 벗어났습니다. 매수가로부터 지금 7,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래도 비중이 적으셔서 그런지 추가 매수를 생각하고 계시네요. 일단 해당 종목 추가 매수를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그 기반에서 조금 이야기를 드릴 건데 최근에 해당 종목이 이슈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제 M&A 맞아요. 관련된 이슈가 발생을 했어요. 이제 매각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는데 뭐 이제 인수 기업에 따른 M&A 이슈가 발생했을 때는 이제 이 기업이 직접 매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인수 대상에 따라서 가격에 대한 이 변동성들은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대체로 뭐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좀 기대를 할 수 있다라는 점 그 부분 포인트로 기억을 하시고 단기적으로 지금 수급이 좀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해당 구간 좀 반등을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아동 의류 관련된 섹터들 자체가 사실은 이제 정책 관련된 수혜들, 뭐 중국에 대한 이슈들에 따라서 민감하게 움직임을 보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 들어가지고 좀 잠잠한 상황이죠. 그런 뭐 일정들이 크게 잡혀 있는 상황도 아닌지라 일단은 우선적으로 우리가 초점을 잡아야 될 거는 매각 이슈에 좀 집중을 하자 말씀을 드리면서 차트 보면서 한번 좀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화면에 보이는 차트는 월봉상 차트입니다. 좀 굉장히 사이클이 정직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거의 한 1, 2년 주기로, 2, 3년 주기로 해가지고 상승 하락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구간은 완전 바닥 구간에서 횡보를 하고 있죠. 이 기업을 이렇게 차트를 봤을 때 기업에 대한 성장성이라든가 뭐 실적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이렇게 바닥 구간 왔을 때 결국에 또 회복하는 모습들이 보여질 수 있거든요. 바닥 구간에 와 있으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한번 추가 매수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이 기업 같은 경우도 2022년도 올해 실적이 지속적으로 좀 상승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도 있는 상황이에요. 뭐 분기 실적들을 보면 컨센서스만 보게 되면은 분기별로 뭐 영업이익만 봤을 때 한 20억에서 30억 정도 예상이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한번 실적이 발표하는 그때부터 해가지고 좀 추세 전환을 돌려주는지를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 가격적인 전략을 좀 체크를 해드릴 텐데요. 일봉상으로 보게 되면은 지수 차트와 굉장히 유사한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동안 소외가 돼가지고 좀 같이 지수 빠질 때 밀리는 모습 나왔고 이번에 지수 차트를 좀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60선 이번에 막 돌파가 나왔거든요. 지금 그 자리에서 현재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다만 긍정적으로 볼 부분은 대량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 생각을 하고 일단 단기적인 추세는 좀 자리를 잡았어요. 안정권에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뭐 실적 발표가 됐던 이 매각 이슈가 됐던 어떤 이슈가 발생하냐 따라 가지고 거래대금 달라질 텐데 거래량 발생을 하면은 1차적으로 반등 가능한 구간이 한 8,500원 수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전에 급락 이후에 한 차례 횡보를 했던 자리에 매물대가 일부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전의 윗꼬리들도 보면은 8,000원대 초중반에서 초반에서 지금 멈추는 모습들이 나왔거든요. 해당 구간 오버슈팅을 좀 기대해서 8,500원 구간의 매도 전략을 조금 잡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표가는 그 정도 설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추가 매수를 좀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추가 매수 밴드 같은 경우는 지금 구간에서 조금 기간 조정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시장 상황들을 봤을 때 그런 것들 고려하셔가지고 급하게 추가 매수 전략을 잡기보다는 7,000원 구간에 좀 가깝게 내려왔을 때 21선 구간에 좀 맞닿았을 때 추가 매수 전략을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7,000원 구간이 이제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하면은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1차적으로 목표가는 8,5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매수를 했을 때 약손절이 될 수도 있어요. 평균 단가가 2 이상이 될 수 있는데 해당 구간 오게 되면은 근데 어느 정도 비중 축소라든가 그런 것들은 생각을 하셔가지고 손실폭을 일단은 줄이자라고 말씀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로투세븐 현재 대주주가 매각 대상자를 찾고 있다는 이슈에 집중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매도가 8,500원 선 비중 축소를 권해주셨고요.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 7,000원 선에서 추가 매수해도 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당분간은 손실폭을 좀 줄이는 쪽으로 전략을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채팅방으로 입장해 보겠습니다. 다음 사연자도 함께 만나보시죠. S 엘도라도님,
한화솔루션 종목 44,000원, 비중 40%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비중을 왜 이렇게 많이 담으셨을까요? 일단 장기로 봐도 괜찮을까요? 라고 궁금한 점도 적어주셨습니다. 한화솔루션, 사실 최근 상승이 굉장히 잘 나왔고 움직임이 좋았어서 기대를 하고 차트를 열어봤는데 이분은 너무 상투에 잡으신 것 같습니다. 44,000원, 거의 뭐 최근에 들어가셨던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죠? 일단 제가 이분께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네. 우리 조금 공부를 같이 조금 해보자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사실 제가 이제 우리가 매수를 할 때는 우리가 이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원칙들이 조금 깨진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종목 일단 그래도 긍정적인 이슈들이 있고 뭐 장기적으로 보신다고 하셨는데 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나쁜 섹터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산업군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끌고 가보자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최근 들어서 이제 친환경 관련 법안 미국에서 이제 통과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 굉장히 규모가 크거든요. 400조 이상의 이 규모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480조 정도가 될 거예요. 그 정도의 규모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산업 성장성 자체만 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기대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번에 실적 발표가 나왔을 때 태양광 관련된 부분, 친환경 관련된 부분에서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성장에 대한 모멘텀으로 직접 작용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해당 종목 좀 차트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해당 종목도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월봉상으로 먼저 보도록 하면요. 지금 굉장히 오래된 기업답게 좀 등락이 많았죠. 근데 이 텀이 굉장히 긴 모습이 있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그래도 다시 한번 대량 거래량이 발생을 했습니다. 2020년도 유동성 장세가 오면서 거래대금 늘어났는데 이게 사실 이렇게 거래대금 지금 시장 거래대금 자체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다시 한번 월봉상으로 거래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섹터 자체의 성장성을 조금 다시 한번 부각을 받아주는 상황이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는데 좀 짧게 해서 보도록 하면요. 추세를 일단 돌려준 상황이에요. 저점 높아지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요. 자, 지금 좀 선을 그어보도록 할게요. 저점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고점도 지금 계속해서 이전 매물대들 돌파하면서 좀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흐름 자체, 추세 자체는 굉장히 좋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어느 정도 지지선에서 지지를 받아준 이후에 다시 한번 재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해당 종목은 지금 구간에서 조금 더 끌고 가보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해당 종목이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구간을 설정을 해드리면요. 1차적으로 4만 원 구간 이전에 거래대금 실어주면서 강하게 상승 보여줬던 구간이 1차적인 지지. 그러니까 이 부담감이 좀 덜한 자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4만 원 구간 왔을 때 우리가 이제 추세 전환을 하는지 좀 봐야 됩니다. 단기적으로 내가 본다라면 해당 구간 이탈됐을 때는 잠깐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을 세워도 좋을 것 같고 장기로 보신다라고 하셨는데 장기로 볼 거다라고 하면은 해당 구간 이탈되더라도 지금 추세 어느 정도 살아났으니까 계속 끌고 가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목표가를 조금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단기적으로 해당 구간에서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간 직전 고점이 되겠죠. 지금 매수가 부근이 44,000원 구간인데 해당 구간까지 오게 되면 다시 한번 저항이 발생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해당 구간 올라오게 되면은 비중을 조금은 축소를 해보자. 지금 비중이 40%거든요. 사실 비중이 우리가 이제 시장의 불확실성 같은 거를 고려를 했을 때 44,000원에 지금 고점에서 40%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다. 비중 20% 정도까지는 축소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 구간을 넘어서게 된다라고 하면 2차적으로 목표가는 5만 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만 원에 가깝게 올라오게 되면은 어느 정도는 차익 실현, 수익 실현을 해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화솔루션 종목이었습니다. 목표가는 일단 최종적으로는 5만 원 제시를 해주셨어요. 엘도라도님, 장기로 봐도 괜찮을까요? 라고 적어주셨는데 좀 강제적으로 장기 투자를 하게 된 건 아닌지 좀 우려가 듭니다. 매수 타이밍에 대한 공부도 좀 꾸준히 해나가셨으면 하는 바람도 전해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분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팅방 입장하시죠. 주식당 주주님,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세림 BNG 3,900원 20%입니다. 상승 뒤에 거래량 없이 조정 중이라 진입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라고 하셨어요. 자, 세림 BNG는 오늘 다 손실이 뭐 그렇게 큰 종목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3,770원대여서 슈팅이 한 번 더 나올지가 관건인 것 같은데 이분은 그래도 거래량 없이 조정 중이라 진입했다. 방송 보면서 공부를 좀 그래도 하신 분인 것 같은데요. 이분 선택이 좀 맞았나요? 잘 진입을 그래도 해보신 것 같아요. 뭐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진입을 하셨는데 일단 이 플라스틱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최근 들어서 계속 이 순환매 돌면서 이 플라스틱 섹터는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발생을 한 섹터이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들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한번 충분히 공략을 할 수 있는 자리에서 들어가신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에 대해서 일단 뭐 디테일하게 들어가기보다는 해당 종목 테마성으로 해서 좀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거래량에 대한 이야기를 이분이 신청을 해주셨거든요. 이 차트 보면서 좀 디테일하게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해당 종목 좀 단기적으로 접근했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일봉상으로 좀 우리가 차트를 같이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추세적인 부분을 보면은 누가 봐도 추세가 지금 우상향으로 돌아선 상황입니다. 해당 구간에서 뭐 60선 살짝 이탈되기는 했지만 해당 구간 뭐 여기서 이제 증시 급락이 나왔을 때 이탈이 됐던 거거든요. 근데 이탈 이후에 재차 바로 올려주는 모습 나왔고 60선 다시 한번 지지하는 모습들이 연속적으로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까지는 조금 열어둘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정직하게 일봉상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조금 고려를 하시고서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지지를 생각할 수 있는 구간들이 사실 이전에도 몇 군데가 있어요. 근데 그 구간들이 밀리면 여기까지는 열어놔야 된다는 걸 가정을 두시고서 종목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릴게요. 거래 대금도 많이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추세적인 부분, 뭐 모멘텀적인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지지선을 찾아봤을 때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구간 1차적으로 21선 단기 중단기 이평선이 되겠죠. 이 이평선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급등이 나왔던 자리들을 좀 체크를 해보면 20선 구간에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던 이력들이 한 번씩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좀 이탈이 됐다 다시 안착된 이후에 올라오는 모습 그리고 그전에도 20선에서 여러 차례 아래 꼬리 그리면서 반등이 나왔던 구간들이 보여지거든요. 지금 구간에서 이렇게 이전과 비슷한 형태의 움직임들이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20선을 1차적으로 손절가를 잡으시고서 뭐 비중 축소 이후에 밀렸을 때 아래서 다시 재진입하는 전략을 세우시던가 해당 구간에서 좀 밀렸을 때 뭐 손절하고서 재반등이 나오는 타점 을 한번 공략을 해보는 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 매수가를 좀 보면은 3,900원이면 사실 이 양봉을 반쪽에 가지고 이 기준봉을 잡으셔가지고 좀 진입을 하신 것 같은데 해당 구간에서 진입했을 때 이탈 나오고 지지선에서 추가 매수 전략, 그러니까 이 기준선이 이탈됐을 때 지지선이 왔을 때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이 비중 전략을 좀 가져가셔야 되거든요. 지금 비중 20% 말씀을 하시는데 이 종목만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 뭐 비중 여력이 많이 있겠지만 현금 여력이 많이 있겠지만 보통 투자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가정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해당 구간 이제 추가 매수 전략을 세워야 돼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비중 다시 한번 축소하고 이 아래까지 밀릴 거 생각해서 아래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 전략 할 수 있는 현금 여력을 만들자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기억을 하시고서 해당 구간 선절 전략은 어느 정도 고려를 하시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계속해서 고점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벌써 4차례나 이렇게 고점을 신규로 뚫어준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앞으로는 이 구간까지 올라갔을 때 부담감이 좀 더 존재할 수 있다는 걸 가정을 하시고 직전 고점 좀 한 4,200원대 정도 올라오게 되면 다시 한번 강한 매물대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 부분 고려를 하셔가지고 4,200원 1차적인 목표가로 세우시고 좀 대응을 해보시면 어떨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종목은 세린 BNG 폐플라스틱 관련주였습니다. 진입 시점은 괜찮았다고 평가를 해주셨고 단기 매매 관점으로 계속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차 목표가 4,200원으로 잡아주셨네요. 네, 이어서 다음 시청자도 만나보겠습니다. 역시나 채팅방에서 상담 받고 있습니다. 닉네임이 슈퍼파워님이고요. 대호님, 종목 대응을 못하고 있어서 힘든 시간입니다. 라고 하셨고요. 라이프 시멘틱스 12,000원, 비중 15%입니다. 추매를 해야 할지, 마냥 기다려야 할지, 손절을 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코멘트 꼭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라이프 시멘틱스 종목 가끔 이제 나오는 종목인데 오늘 가격은 6,110원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해당 기업에 대해서 저는 사실 이제 성장주들 같은 경우는 좀 작은 성장주인데 좀 성장성이 돋보일 수 있는 모멘텀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좀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 전략을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해당 종목도 그런 종목군에 속하는 기업이다.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된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 어떤 특별한 모멘텀이 발생했을 때 굉장히 가볍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원격 의료 관련해 가지고 최근 이 추세를 보면은 다시 이야기가 또 많이 나와주고 있어요.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해서도 있겠지만 정책적으로 2020년도 코로나 발생 이후에 이 계획이 됐던 것들이 조금씩 실행이 되고 있다라고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포인트들이 있다라는 점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뭐 해당 기업 같은 경우는 좀 이 임상 기간이 좀 길어지고는 있습니다. 뭐 레드필 순튼 같은
이 임상 실험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2차가 마무리가 되면은 바로 이제 상용화가 가능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들이 어떻게 나와주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 디지털 치료제 관련 분야가 비교적 임상이 용이하기 때문에 좀 난이도가 낮기 때문에 가능성이 좀 더 높은 수준이라는 점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 조금 기억을 하시면 좋겠네요. 차트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종목 아직까지는 좀 추세가 꺾인 상황에서 회복을 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상장 이후로부터 계속 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중간중간 급등하는 모습들 나오기는 했지만 추세를 돌려주는 모멘텀들로 작용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염려를 할 필요는 있었다. 과거에 그랬던 거예요. 근데 지금 최근 차트를 보시면은 이번에 증시 급락 나온 이후에 거래 대금이 조금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매도 거래량이 많아진 부분들도 있겠지만 좀 평균적으로 놓고 봤을 때 추세를 돌려준 상황에서 거래 대금 다시 늘어나고 있거든요. 윗골이 발생을 하면서 이전 같았으면 윗골이 발생하고 빠지는 모습들이 나왔는데 지금 구간에서 보시면은 윗골이 발생한 이후에 재차 상승해주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21선 거래 대금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지만 21선 올라타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좀 단기적으로 내가 이 종목 때문에 너무 지치고 힘들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으로 추가 매수 전략 세우셔가지고 현 구간에 세울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세우셔가지고 평균화가 낮추시고 손실폭 줄이는 구간에서 좀 매도하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게 아니고 나는 이 돈 좀 묻어놔도 된다. 좀 장기적으로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좀 해당 종목 좀 길게 끌고 가면서 모멘텀 발생할 때마다 조금 지금 같은 구간에서 좀 추가 매수 진행을 하시고 모멘텀 발생할 때마다 계속 조금씩 비중 확대하는 전략으로 이 추세를 타고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그런 전략으로 좀 수익을 노려볼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12,000원 구간 매수가인데 지금 구간에서 추가 매수 진행을 하셔가지고 평균 단가 조금 낮추는 작업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한 1차적으로 우리가 단기적으로 너무 힘들다라고 하면 지금 구간에서 추가 매수 전략을 세웠을 때 거래대금 없이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한 7,500원에서 8,000원 사이가 됩니다. 해당 구간 정도의 평균 단가가 맞춰질 거예요. 그 구간에서 비중 축소 또는 매도하는 전략을 세우셨으면 좋겠고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난 좀 더 끌고 가보겠다 하면은 1차적으로는 10,000원 구간까지는 한번 끌고 가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슈퍼파워님 지금 주가가 거의 반토막이 나서 힘겨운 시간, 좀 마음고생을 오랜 기간 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다행인 점은 추가 매수 가능한 시점에 도달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평균 단가 낮추셔서 탈출하는 전략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장기적으로 보인다면 수익권도 노려볼 수 있다라는 말씀이었네요. 네, 종목 상담 진행 중입니다. 계속해서 채팅방으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삼성증권을 이번에는 말씀하신 어피치님입니다. 41,850원의 매수가, 비중은 15%라고 말씀하셨네요. 자, 이분도 추가 매수를 지금 고려 중이라고 하셨고요. 어느 정도 할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어느 정도에서 물을 타면 될지, 그리고 1차 매도 목표가를 얼마로 잡으면 될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삼성증권도 역시나 지금 손실권이긴 하지만 일단 요즘 들어서는 낙폭을 좀 회복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분께서 궁금하신 점, 추가 매수 타이밍 그리고 목표가 이렇게 알려주시죠. 자, 일단 뭐 증권 관련된 업종을 좀 이야기를 드리면은 사실 이거는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제 시장을 보면은 거래 대금 자체가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게 보이실 거예요. 매매를 하시면서도 종목들 막 움직일 때 대장주 뭐 테마주만 보더라도 대장주 움직이면 그 이후에 부대장주 막 움직이고 하는 모습들 보여지는데 그런 것들이 거의 없는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만큼 거래 대금이 많이 죽어버렸다. 그 소리는 뭐냐면은 결국에 증권사들의 이 실적적인 부분들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반증하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들을 조금 기억을 하시고 해당 종목 지금 구간에서 추가 매수 전략을 잡기보다는 조금 손실폭을 줄이는 쪽으로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추가 매수 전략도 너무 섣불리 세우기보다는 그냥 지금은 현 비중 유지해서 좀 더 끌고 가는 전략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차트 보면서 왜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는지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일단 우리가 먼저 접근을 해본 부분은 월봉상 차트인데 사실 증권주들, 뭐 금융주들 굉장히 재미없는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2000년대 초반, 초중반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뭐 사실 많이 올라갔을 때는 뭐 3배까지도 올라갔지만 10배까지도 이렇게 바닥 구간에서 올라가기는 했지만 그 이후에 뭐 이렇게 좀 이런 증권주들에 대한, 금융주들에 대한 인식들이 제대로 바뀌기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좀 재미없는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 모습들을 보시면은 아직까지도 추세가, 월봉상 추세가 돌아서지 않은 모습입니다. 2020년도 이 역대급 유동성
불확실성이 발생을 하면서 거래대금 막 발생을 하고 실적적인 부분들도 다시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추세를 돌리지 못했다라는 부분은 좀 생각을 하시고서 고점은 조금씩 낮아질 수 있겠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월봉상으로 조금 돌려주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거는 아직까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9월 달에 또 금리 인상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은 증권주들은 한 차례 또 휘청거릴 수 있다라는 점을 고려를 하시고 염두에 두시고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월봉상 큰 흐름을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봉상으로 보게 되면은 자, 2021년도 12월 달 이후로부터 좀 계속해서 주가가 안 좋죠. 21년도 하반기부터 해가지고 이 거래대금 자체가 많이 줄어드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해당 구간에서 좀 급락하는 모습 보여졌는데 이때는 제가 봤을 때는 배당락이 조금 진행이 됐던 것 같고요. 그 이후로 추세를 좀 잃어버린 모습이 나와주고 있다. 지금 구간 60선 부근에서 계속 저항받는 모습인데 한 번도 돌파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이 종목을 만약에 제가 이렇게 월봉상으로 아직까지 추세가 살아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추가 매수를 조금이라도 진행해가지고 손실폭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러면은 어느 구간에서 매수를 포지션을 잡으셔야 되냐면 이 60선을 돌파를 할 때 좀 추가 매수 전략을 세우셨으면 좋겠고요. 가능하면은 세우기보다는 추가 매수 전략을 막 가져가기보다는 뭐 굳이 하셔야겠다면 여기서 해야겠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그냥 해당 구간에 좀 더 끌고 가가지고 사실 여기 돌파하더라도 또 장기 이평선 부딪힐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 부분 생각하셔서 한 3만 원대 후반 3만 8천 원 구간이 돼요. 지금 구간에선 3만 8천 원인데 이게 조금씩 이평선들도 내려갈 겁니다. 한 3만 7천 원에서 8천 원 구간까지 좀 회복을 했을 때 좀 매도하는 전략을 가져가시고 한번 포트 교체를 고려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추가 매수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익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좀 적다라고 보이니까 그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손실폭을 좀 최소화하는 전략에서 3만 7천 원에서 8천 원 사이에서 매도 전략을 한번 잡아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증권사 업체다 보니까 증시의 활성도와 어느 정도 연동될 수 밖에 없다는 점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금리 인상의 강도 그리고 시점도 좀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김대호 전문가께서는 3만 7천 원에서 3만 8천 원 사이 매도 전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시청자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채팅방 다시 한번 열어주시죠. 성공하자님입니다. SMCNC 광고 관련주가 나왔죠. 4,600원의 매수가 비중은 21%입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네, 간략하게 남겨주셨는데 SMCNC 모회사가 SM엔터테인먼트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고 광고나 매니지먼트, 콘텐츠 쪽 사업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일단 오늘도 3% 가까이 탄력을 주면서 3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양봉이 나오고 있고요. 어떤가요, 요새 광고 시장? 이제 해당 종목은 사실 광고 시장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네. 이 연예인 사업 관련해가지고 조금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최근에 이제 주가가 급등락을 보였던 그 상황 때마다 주목을 받았던 게 이 연예 사업,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에스파라는 걸그룹이 있겠죠. 에스파 같은 걸그룹들이 좀 잘 됐을 때 좀 부각을 받았던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하시고서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종목 차트 보면서 좀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일정적인 이야기도 같이 차트 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종목은 일단 단기적인 모멘텀이 조금 더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긴 호흡으로 보기보다는 일봉상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차적으로 보시면은 이전에 매물대 크게 만들었던 구간들 지금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노란색 원으로 되어 있는데 해당 구간 1차적으로 지금 다시 거래대금 들어오면서 돌파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포인트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이 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은 지금 이 거래대금이 들어오기 시작한 이유가 아무래도 이 에스파라는 걸그룹의 흥행도 그리고 소녀시대가 또 이번에 컴백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소녀시대가 또 이 SM 관련해가지고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들이 조금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좀 저항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구간 재차 이 일정 이슈라든가 특별한 에스파 관련된 걸그룹 관련된 이슈들이 발생을 하면은 돌파할 가능성도 있는데 돌파하게 되면 우리가 충분히 매수했던 자리 지금 4,600원이 평균 단가예요. 해당 구간까지 오버슈팅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해당 구간까지 돌파하는 모습 한번 기대를 해보시고 매도가만 좀 일단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구간에서 좀 홀딩하는 전략, 저항을 맞고 조금 다시 떨어지더라도 홀딩하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고 4,600원 매수가에 왔을 때 비중 확실하게 줄여내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4,6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해당 구간을 돌파를 하더라도 위에 보시면 바로 또 매물대가 존재를 하는 상황이에요. 굉장히 촘촘하게 이전부터 매물대 유지가 되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저항 심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좀 유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SM CNC 종목 역시 매수가 근처인 4,600원을 목표가로 잡아주셨습니다. 네, 종목 상담 계속해서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종목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종목 상담 시간이 끝나더라도 우리 김대호 전문가와 계속해서 소통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바로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픈 채팅방 입장하는 방법, 종목 상담 채팅방 입장하던 방법과 동일합니다.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됩니다. QR코드 찍고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바로 무료 입장이 가능하고요. 종목 상담 시간 이후에도 필승 종목에 대한 전략과 방송 때 못다한 자세한 분석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네,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 마칠 시간이 다가오는데 이 시간에 저희가 또 중요한 순서가 있습니다. 필승 종목 공개를 해드려야 되겠는데 앞서 말씀하셨던 힌트, 우리가 살면서 한 번쯤 타보고 싶은 전세기였습니다. 네, 오늘 이 힌트를 좀 가져온 거는 사실 이제 미중 무역 관련해, 미중 관계 관련해 가지고 좀 이야기를 코멘트를 조금만 드리고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번에 이 펠로시 의장이 굉장히 현명한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우회를 해가지고 들어가는 모습이 나왔는데 양측의 이 명분을 모두 살린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 같은 경우도 직접적으로 이렇게 넘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그래도 얘네들 체면은 좀 어느 정도는 지켜줬네. 미국 역시도 얘네 직접 안 때리네. 그래도 분위기 굉장히 괜찮네. 뭐 이런 식으로 좀 이어진 것 같은데 사실 여기서 가만히 있을 중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뭐 이렇게 관계가 좋게 어느 정도는 그래도 안정적으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는 놨지만 여기서 끝내기보다는 그래도 이제 미국이 어느 정도 자신들의 그 위사를 좀 바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가지고 아무래도 한 번 더 이제 다시 한번 좀 제재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나와주지 않을까. 또 이제 일정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시진핑 같은 경우도 사면임 관련해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 나오는 상황이고 바이든도 이제 중간 선거 관련된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들 생각하고 한번 관련주들 체크를 미리미리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종목은 샘표식품이라는 종목이에요. 제가 아까 식품주들에 대해서 식품주에 대한 산업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진행을 했는데 해당 종목 모두가 알고 있는 기업이죠. 간장 관련주로 굉장히 유명한 기업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 간장 관련된 브랜드를 어느 정도 많이 벗어내고 있는 상황이다.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시제품 같은 경우는 뭐 연두라든가 뭐 폰타나 같은 이제 서양 양식 같은 뭐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매출액이 기존의 이제 장류 그러니까 뭐 고추장이라든가 된장 같은 것들의 이 매출 비중을 넘어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성장성도 충분히 보여지는 기업이니까 그 부분 성장성까지도 같이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원가 절감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좀 볼 수 있는 종목인데 해당 종목 가격 전략 한번 같이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보면은 이제 굉장히 급등이 잘 나와주는 종목 중에 하나죠. 우리가 일봉상으로만 봤을 때 분쟁 관련된 이야기 나오면은 윗꼬리가 크게 발생을 하기는 하지만 이 윗꼬리 발생하더라도 굉장히 단기간에 파워가 강하게 나와주는 기업이니까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시고서 내가 좀 시장에서 빠르게 대응을 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께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연속적인 상승도 발생을 하지만 일단 지금 미중 이 분쟁 관련된 이야기가 길게 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들도 어느 정도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 고려하셔가지고 좀 단기적으로 한번 공략을 해보자. 최근 들어서 이제 이 펠로시 관련된 이슈가 발생을 하면서 급등이 나왔어요. 장중에 한 18% 정도 올라와주고 자리 지켜주는 모습 나오는데 현 구간 자리 어느 정도 잘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바로 현 구간에서 매수를 한번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이하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손절가를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면요. 손절가는 37,000원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단기적으로 보는데 이 변동성이 좀 큰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5일선을 보실 수 있다라고 5일선을 봤으면 좋겠고요. 이게 밀리게 된다라고 지금 화면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11선 정도까지를 보시면서 1차적으로 37,000원 정도 손절가 설정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목표가 같은 경우는 기존에 오버슈팅이 나왔던 구간들 42,500원 수준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어 보여요. 지금 장기 이평선도 여기 구간에 있기 때문에 해당 구간 저항 구간이 있기는 하지만 이 구간까지는 오버슈팅 나올 수 있다는 거 생각을 하시고 해당 구간 오게 되면 매도하는 전략을 한번 세워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필승 종목 샘표 식품이었습니다. 목표가 42,500원, 손절가 37,000원 선으로 잡아주셨네요. 그럼 오늘도 수고하신 김대호 전문가는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전 11시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